안녕하세요. 간단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프로그래밍 분석에 앞서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는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간단히 말해서 윈도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콘솔보다 직관적이며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윈도우에는 핸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윈도우를 차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 핸들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핸들만 존재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윈도우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윈도우 창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 즉 버튼 또한 윈도우고요. 이 버튼 또한 각각의 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에 대한 각각의 버튼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입니다. 만약 제가 윈도우 시스템 이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이 세 번째인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다라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때 해당하는 메시지에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누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메시지는 사용자가 강제로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운영체제가 현재 윈도우에게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윈도우는 윈도우 프로시저를 호칭합니다. 이 말은 즉 메시지 기반 구조와 맞물려 가죠.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면을 출력하라는 메시지를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현재 화면을 출력하라는 메시지를 윈도우 운영체제가 만듭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만들 뿐 해당하는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윈도우가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가 바로 윈도우 프로시저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윈도우 운영체제는 수많은 윈도우 중에서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윈도우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윈도우 핸들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핸들을 가지고 메시지가 발생한 윈도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윈도우 프로그래밍 소스 분석에 앞서 중요한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높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기본 골격 구조입니다. 자, 우선 소스 프로그래밍 분석에 앞서서 include window.header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window.header 파일에는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필요한 윈도우 API 함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include window.header 파일을 include 해야 하죠.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 C 언어에서 항상 해야 되는 헤더 파일은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header 파일이었습니다. 즉 include studio.header 파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studio.header 파일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든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C 언어나 C++ 혹은 자바 언어를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보는 함수가 바로 이 메인 함수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또한 다르지가 않은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win main 함수입니다. 원형을 보게 되면 윈도우 메인 함수는요, 인티저 값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h 인스턴스, 즉 인스턴스의 핸들형을 두 개를 인자로 받고 그 다음 문자열 포인터형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형 하나를 받습니다. win main 함수는 이러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win main 함수 앞에 있는 win API는 현재 간단히 말해서 함수 호출 규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win main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윈도우 메인 함수 앞에 win API라는 상수를 적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스를 차근차근 분석하기에 앞서서 윈도우를 어떻게 띄우고 또 윈도우를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클래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클래스가 무엇인지는요, 윈도우 클래스란 윈도우를 생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옵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이 그릇이 바로 윈드 클래스 EX 구조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단계로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 윈도우 클래스에 값을 채워서 윈도우 클래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옵션을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윈도우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윈도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에는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의 CB 사이즈, 즉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의 사이즈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윈 클래스 EX 구조체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대입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인 윈도우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CSH 리드로, CSV 리드로를 각각 미리 정해져 있는 클래스 스타일을 우아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각 스타일을 묶어서 지금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CSH 리드로우는 클래스 스타일의 약자인 CS와 H 리드로, 호리존탈, 즉 수평의 사이즈가 바뀌거나 했을 때 다시 그리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CS, V 리드로우는 클래스 스타일 버티컬 리드로우입니다. 즉 수직의 크기가 변하거나 했을 때 다시 그리라는 그러한 스타일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윈도우 프로시저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습니다. 즉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윈도우 프로시저고요. 윈도우 프로시저는 앞에 이렇게 먼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의 값은 CB 클래스 익스트라, CB 윈드 익스트라인데요. 이거는 구조체에 다른 어떠한 값을 넣거나 할 때 데이터 영역을 미리 확보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0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인 인스턴스의 핸들을 집어줘야 합니다. 그럼 인스턴스 핸들을 대입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 핸들은 win main 함수의 첫 번째 인자인 h 인스턴스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창을 띄우게 되면요. 윈도우 창에 아이콘이 필요한데요. 이 아이콘을 불러오는 함수가 바로 로드 아이콘입니다. 로드 아이콘의 첫 번째 인자로 h 인스턴스, 즉 인스턴스 핸들이 필요합니다. 인스턴스는 핸들과 다르게 윈도우를 띄울 때 그 윈도우가 메모리에 들어갈 모듈에서의 i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므로 그냥 윈도우의 또 다른 id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노드 아이콘의 널 값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디폴트 윈도우, 즉 해당하는 윈도우에서 아이콘들을 찾게 되고요. IDI 어플리케이션은 ID
아이콘의 약자이고요. IDI 어플리케이션은 아이콘 핸들, 즉 디폴트 아이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H 커서, 우리가 윈도우에 지금 화면을 올리게 되면은 제가 텍스트를 근처로 가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쪽에 놓게 되면은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IDC 에로의 기본적인 커서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값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인데, 이 백그라운드는 H브러쉬, 즉 브러쉬형의 핸들이 필요합니다. H브러쉬를 지금 가져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윈도우 화면을 흰색으로 그리기 위해서 지금 화이트 브러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또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에 각각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메뉴 이름, 즉 메뉴에 대한 이름을 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뉴가 없는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윈도우 클래스에는 그 윈도우 클래스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이름을 아무렇게나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EasyText라는 윈도우 클래스 이름을 앞에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값을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큰 아이콘과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작은 아이콘에 대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지금 0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옵션에 대한 어떠한 옵션을 지정할 것인지에 옵션을 모두 다 값을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윈도우에 옵션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이 등록하는 함수가 바로 register class ex 함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register class ex는 우리가 옵션을 담은 wind class ex 구조체 값의 주소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를 생성하기 전에 앞서서 어떠한 윈도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정했고 이제 그 옵션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할 일은 이제 모든 옵션을 등록을 했으므로 윈도우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윈도우를 만드는 함수는 create window 함수인데요. 이 create window 함수에는 여러 가지 또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등록된 윈도우 클래스 이름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이 윈도우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윈도우에 대한 속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클래스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create window를 할 때 그 윈도우 클래스 이름에 넣어서 해당하는 클래스 옵션을 지금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제 타이틀 바에 출력될 문자를 두 번째 인자로 받습니다. 이것은 타이틀 바, 즉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보시면은 practice 1 언더바 1 마이너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관리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타이틀 바에 출력된 문자열이고 그래서 출력될 문자열은 practice 1-1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윈도우 스타일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럼 윈드 클래스와 여기에 지금 저장하는 윈드 스타일은 무엇이 다르냐고 했을 때 이 윈드 클래스는 윈도우 내부에 대한, 즉 윈도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윈도우 내부적인 것에 대한 옵션을 저장했다는 것으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옵션들은 윈도우 외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WS, 즉 윈도우 스타일의 약자겠죠. WS 언더바 오버랩드 윈도우는 여러가지 윈도우 클래스가 묻혀져 있는데요. 즉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WS 오버랩드, WS 캡션, WS 시스템 메뉴 이런 속성이 다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윈도우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윈도우의 좌측 상단의 X좌표, 그 다음 좌측 상단의 Y좌표입니다. create window 함수는 윈도우를 출력하기 위해서 한 개의 좌표와 그 다음 너비와 높이를 받습니다. 또 어떠한 함수는 두 개의 좌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첫 번째 좌표와 두 번째 좌표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를 이용해서 화면에 네모 박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는 하나의 좌표, 즉 시작 좌표와 그 시작 좌표를 토대로 너비,
높이를 가지고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크리에이트 윈도우가 받는 것은 부모 윈도우의 핸들이 있고요. 따라서 현재 10값을 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윈도우는 데스크탑 윈도우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널을 주게 되면은 부모가 데스크탑으로 설정이 되고요. 자, 메뉴 또는 자식 윈도우의 핸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핸들을 집어넣고요. 윈도우 생성 데이터의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생성 데이터의 주소라기보다는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나중에 확장시키기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여분의 데이터 값을 남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생성하게 되면요. 이 크리에이트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를 생성을 했으니 이 윈도우를 조작할 수 있는 핸들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들을 지금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윈도우 클래스로 윈도우 옵션을 설정을 하고 그 클래스를 등록한 후에 윈도우를 생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 컴파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윈도우가 보이질 않는데요. 윈도우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에 윈도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showWindow 함수입니다. showWindow 함수에는 윈도우 핸들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 윈도우 핸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윈도우에 대한 윈도우 핸들이고요. 이 showWindow 함수의 두 번째 옵션에 따라서 화면에 보일 것이냐 아니면 화면에 감출 것이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업데이트 윈도우 함수는 간단히 말해서 화면을 다시 갱신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에서 showWindow 함수를 하게 되면 showWindow 함수가 윈도우를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자마자 윈도우는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윈도우를 다시 그리게 되므로 업데이트 윈도우 함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를 화면에 보이기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을 때는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죠. 자, 운영체제에 의해서 메시지가 만들어지지만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은 윈도우가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오는 함수가 바로 이 getMessage 함수고요. 이 getMessage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메시지 큐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고 윈도우는 계속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함수가 while 안에 들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가져와서 우리는 메시지를 처리할 윈도우 프로시저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에 이 translate 메시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 translate 메시지는 메시지를 번역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translate 메시지 함수는 나중에 키보드 입출력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해 키보드 메시지를 번역하기 위해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에 해당하는 윈도우 프로시저를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해당 윈도우 프로시저로 넘기기 위해서는 dispatch 메시지 함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창 하나를 띄우기 위한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간략히 말해서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윈도우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즉 윈도우 옵션을 생성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합니다. 우리가 만든 옵션을 등록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윈도우 클래스를 만들었고 또 옵션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윈도우를 하나 만듭니다. 윈도우를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 만든 윈도우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자, 이런 화면에 표시하는데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발생한 메시지를 메시지 큐로부터 받아서 윈도우 프로시저로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5가지 단계의 작업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는 lResult형을 반환하고요. lResult형 같은 경우는 인티저형을 다른 형으로 대체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 핸들 값이 하나 받고요. 그 다음 메시지 w파람, l파람 이렇게 4개의 인자를 가진 함수입니다. 윈도우 프로시저 앞에 있는 콜백이라고 불려있는 이 문구는요. 이 프로시저가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프로시저가 아닌 운영체제가 만든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를 처리해 주는 것은 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이 함수를 직접 부른다고 해서 콜백이라고 합니다. 콜백은 단순히 함수 호출 규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핸들 메시지 w파람, l파람은 어떤 메시지가 오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2개인 핸들과 메시지는 항상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윈도우의 핸들이 그 메시지를 발생했는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는 말 그대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다음 w파람과 l파람은 어떠한 메시지냐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w파람과 l파람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키 입력이라든지 또는 마우스 입력이라든지에 관한 메시지가 왔을 때는 w파람과 l파람에 각각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키보드 같은 메시지가 날아왔으면은 이 2파람 중에 하나의 어떠한 키가 눌려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날아오고요. 다른 부가적인 정보가 또 같이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에 관련된 메시지가 날아왔을 때는 이 2파람 중에서 마우스의 좌표 정보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WM create, 즉 윈도우가 처음 생성될 때 메시지가 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WM create와 즉 윈도우가 처음 만들어지면 이 메시지는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또 파괴에 대한 메시지도 있겠죠. 그래서 WM create와 WM destroy는 항상 짝을 이루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WM create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떠한 작업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비워져 있고요. 다음에 항상 윈도우가 켜져 있으면은 항상 발생하는 메시지가 바로 WM paint 메시지입니다. WM paint 메시지는 화면에 출력 메시지가 온 경우인데요. 만약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창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윈도우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WM 페인트 메시지를 발생해서 각각의 텍스트라든지 컨트롤들을 그려주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 자, 그럼 WM 페인트부터 조금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M 페인트를 보시면은 begin paint라는 함수가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컨텍스트가 무엇인가? 즉 DC라고 하는데요.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관한 내용은 현재 여기에서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도화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종이가 DC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가 다른 쪽도 참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DC를 하나 가져왔으면 DC를 하나 반납하는 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egin paint로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핸들을 가져왔으면 end paint로 항상 반환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DC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DC를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getDC라는 함수, 즉 핸들을 이용해서 DC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getDC의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왔으면 또한 releaseDC라는 함수를 통해서 항상 DC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는 간단하게 텍스트 아웃과 draw text to 함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